네, 안녕하세요. 이강규입니다. 아침에 GPT 관련한 강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세미나 포스터를 넣고 제가 쓴 스크립트를 넣고 GPT한테 어떤 제목을 붙여야지 행사에 오신 분들이 좋아할까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GPT스럽게 좀 내용이 거창하게 됐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창하다기보다는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를 도입하면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또 어떤 게 좋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NEI는 로봇 키친을 통해서 음식 생산을 자동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음식 생산을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알파 그릴을 통해서 패티를 자동으로 조리해주는 솔루션을 작년에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될 건데 로봇이 패티를 잘 만들었는지 검수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개, 네, 다음 주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 클라우드는 이런 이제 품질 체크보다 훨씬 더 큰 범주를 다루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회사 내부를 향한 저희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고장 시그널을 미리 예상해서 보내준다든가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햄버거 생산을 전체 자동화할 수 있는 알파 키친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알파 그릴과 알파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세계 음식 박람회 세계 최대 음식 박람회인 NRA쇼에서 모두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NRA쇼는 그 가전으로 따지면 CES쇼라고 할 만큼 이제 그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키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초에 프리시리즈 A 라운드에서 약 15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 그 전년도에 그 약 4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시드 라운드에서 아마 한국에서 푸드테크 로봇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팀과 필드 서비스 팀 모두 그 푸드 앤 베버리지 라고 하는 음식 업계에서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역량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로는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롯데리아와 맘스터치를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스버거나 프라이치즈버거, 다운타우너, 펄트버거, 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CJ 프레시 등 다양한 곳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는 베스킨라빈스와 던킨 도너츠를 포함하고 있는 인스파이어드 브랜드, 그리고 전 세계 햄버거 2위를 차지하는 웬디스라는 브랜드와 함께 있고요. 이 웬디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있는 웬디스 매장 수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가 갖고 있는 햄버거 매장 수보다 더 많은 규모,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로는 그 미약하게나마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NEI는 2020년 창사 이래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번 2배 이상의 인원적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규모는 매번 3배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쿼터는 뉴욕에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가 뉴욕 법인이고, 대신에 R&D 센터는 전부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자체 공장인 팩토리 1을 인천 부평에서 오픈을 했고요. 네, 농담을 섞어 말하면은 싸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 주제는 3D 익스피리언스를 쓰면은 어떤 것이 좋은지 방금 전에 정말 잘 전달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힘든 거를 어떻게 경험하면서 어떻게 적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알파그릴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때 당시 상황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알파그릴은 패티를 자동화해서 구워주는 로봇인데 기존 주방에 즉시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햄버거 생산은 라인 생산 방식을 따르는데 그 패티 섹션에서 패티를 구워주는 그리드를 빼게 되면은 그 자리를 알파 그릴이 대체하면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의 어떤 주방도 쾌적한 주방은 잘 없어요. 손님이 있는 곳을 자리를 넓히고 많은 이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가 필수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식품 생산 공장에서는 패티를 자동으로 찍어내기도 하잖아요. 제대로 굽기도 하고. 그런 이제 큰 규모의 공장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고작 1m 남짓의 공간에 우겨 넣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그리들이 갖고 있는 고기를 구워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고기를 서빙한 것을 적재하고 또 사람들이 한 번 고기를 굽고 나서 불판을 닦죠. 그럼 오토클리닝 기능까지 모두 1m 남짓한 공간에 우겨 넣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비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보다 몸값이 많이 비싸게 되면은 아무도 이 기계를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 속에서 많은 최적화를 이루어내야 됐고 그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많은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중도 버티는 동시에 패티를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부품이나 모듈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숙명이죠.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윤을 남기고 마진을 남겨서 그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받아서 급격한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을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해내야 됐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알파그릴은 B2B 솔루션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일하고요. 하지만 아마 모두가 상상해 보시면 50년 후에도 사람이 패티를 직접 굽고 있는 거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언젠가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순간을 위해서 저희의 제품성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빨리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저희의 상황은 복잡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기계를 빠른 속도로 개발한다.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물론 추상적인 개념으로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개발하려고 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4명이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규직이 30몇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60명 이상의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새로운 멤버가 많이 합류했어요. 많이 합류했는데 재앙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은 솔리덕스 경험이 익숙하셔서 아마 다들 한 번씩 겪으셨을 텐데 다른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제 솔리덕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셈블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상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위 어셈블리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든가 하는 솔리덕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휴먼 에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저희 시스템 상에서 규모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이때 당시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은 아마 새벽 6시쯤인가 한 2, 3일 정도 밤을 새면서 미국으로 보낼 알파 그릴을 처음으로 제작하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누워서 찍힌 사진입니다. 사실 잠잘라고 누워 있는데 누가 찍어줬어요. 갑자기 부르더니. 근데 이때 발견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거를 열어드리고 본인이 조금 설계도 변경해 보시면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돌파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조립하는 사이에 모든 참조가 다 뒤섞여 버린 거죠. 이때까지는 저희는 PDM도 없었고 그냥 드랍박스나 원드라이브 같은 공유 폴더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했던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설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을 쓰는 게 설계 속도를 높이고 더 효율적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재 NEI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좀 진단해봤어요. 그래서 CAD 콜라보레이션을 하는데 지금 소스 오브 트루스를 망가뜨렸죠.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 RNR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락인 락아웃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그림판이나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모델 베이스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규모가 작아서 생산기술팀이 이제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술팀이 없는데 생산팀한테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려드려야 돼요. 근데 워크 인스트럭션을 전부 다 작성해서 넘기는 과정이 정석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합류한 경험이 풍부한 생산팀에게 모델 자체로 넘깁니다. 그러고 부탁해요. 한 번만 조립해 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개발 기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고 리뷰의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알파 그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저희가 이슈를 총 종합해 보니까 만들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가동시키고 나서 한 1,400개 정도 이슈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이슈를 골라서 이제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제 해당되는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유일한 설계팀의 리뷰어였거든요, 당시에. 이 제품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그 이슈가 해결되었는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뭐 수정해놓고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이슈를 제대로 솔빙해놓고 까먹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력한 리뷰 툴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이슈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휴먼 에러에 의해서 놓치게 된다면 그냥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BOM 매니지먼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전까지는 싱글봄 개념을 갖고 갔습니다. 사실은 멀티봄 개념을 몰라서 그랬어요. 막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근데 알파 그릴은 뭐 볼트 너트나 와셔까지 패스너까지 다 포함하면 2,500파트가 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파트의 종류는 한 400에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의 성숙도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알파 그릴은 경쟁 모델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일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조차 전무했어요. 그러다 보니 싱글봄의 개념을 갖고 가니까 그 엠봄을 만들고 엠봄 형태로 바꾸고 제작 당시에서 그냥 볼트 이거 조립하는 것보다 이 파트 대구 조립하는 게 훨씬 편한데요?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BOM 구조 자체가 다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크 인스트럭션도 스텝별로 전부 다 종이 쪼가리가 되게 일쑤였고 몇백 시간이 그 볼트 조립 순서 하나 때문에 다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 또 저희가 아마 이걸 도입할 당시에는 한 15명 정도, 10명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 1인 팀 상태도 있었고요. 뭐 2인 팀, 4인 팀 다양하게 계속 성장 중이었어요. 근데 이 협업 구조를 계속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을 계속 효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플랫폼을 변경하다 보니까 고작 팀이 회사가 열 몇 명이 됐다고 플랫폼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플랫폼에선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던 분이 새로 바뀐 플랫폼에서는 영 적응을 못 하시는 그 저성과자가 되는 현상도 발생했고요. 그래서 솔리드한 플랫폼을 확장성 있게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3D 익스피리언스, 정확히 말해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밖에 솔루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은 다수의 홍보 자료만 보고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사실 그 경쟁사 제품을 말하게 돼서 죄송한데 온쉐입이라든가 퓨전 360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검토도 했고 그래서 더 효율적인 CAD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혹은 더 효율적인 이본 관리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다소 시스템 생태계가 제시하는 이본부터 그 디벨롭먼트부터 매뉴팩처링 그 이후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생태계를 보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고르게 됐고요. 그 중에서 저희의 개발자 중에서 대부분이 솔리드웍스 5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3D 익스피리언스 워크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도입을 할 때 되게 신이 났었어요. 사실 아마 오신 분들도 되게 들뜨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팅 때 3D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되게 좀 어색한 순간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소 시스템하고 그 저희 리셀러인 위버맨 씨 분들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은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정책과 뭐 폴리시와 프로세스와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마이그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마이그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체 라이브러리부터 이제 뭐 모델들을 전부 다 마이그레이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나요? 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프로세스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 늘 정적이 흐르고 주셔야지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라고 해서 제가 그 결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설계하고 제가 결제하고 네, 뭐 프로세스가 없고 그 원래 그래도 있긴 있는데 그걸 안 쓰려고 이거를 도입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익스피리언스를 쓰는데 효율적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마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마스코트입니다. 네, 한번 어떻게 일할지 좀 생각을 해볼까라고 생각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GPT한테 물어봤는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저희 스타트업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란 디지털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세대에 태어난 그런 세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NEI가 탄생한 시점에는 이미 훌륭한 3D 익스피리언스라는 솔루션도 있고 엑셀도 있고 아니면은 수첩이나 종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노션 같은 플랫폼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스타트업의 저주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도 인원에서 모든 솔루션을 3D 익스피리언스에 대입해서 사용하는 거는 되게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보통 대기업의 프로세스 맵을 보면은 저희 인원수보다 몇 배가 더 많았어요. 블록만 해도.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항상 최신의 솔루션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솔리드웍스를 켜서 3D CAD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수첩이나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치열하게 회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의 3D 익스피리언스 도입은 이런 익스피리언스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할까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빠른 기간 내에 초기 스타트업에서 빠른 기간 내에 익스피리언스 연착륙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이유는 익스피리언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프로세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프로세스 맵이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부터 락인 락아웃을 하면서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연착륙을 위해서 이제 리소스를 쏟기 시작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생명이 굉장히 짧아요. 투자를 받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빚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되고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바라는 것 자체가 회사가 망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트업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가 돼야 되는데 벌거 벗은 채로 출발해서 끝에는 양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거 벗은 채였죠. 그래서 긴급 착륙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냥 내일부터 당장 3D 익스피리언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바로 사용을 해야 돼요. 유튜브 볼 시간도 없고요. 설명 들을 시간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쓸지 말지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디시전 메이킹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원에서 나오고 회사에서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는 신입사원과 마찬가지의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 디시전이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제가 리소스를 투입해야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최적화에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는 현재 결정이나 디시전을 흔들어 봐서 막대한 영향이 있으면 중요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개발 단계 이봄에서 뭐 개발 중간에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개발품 비용이 어떻게 돼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개발품 비용을 나타내는 게 뭐 디벨롭먼트 프라이스라든가 아니면 데브 프라이스라든가 이 단어를 정하는 거는 대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혼용되지 않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레가시도 없을 뿐더러 그걸 바꾸는 거는 PLM 어드민 단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디시전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세팅을 할 때 타이틀 중복을 허용할 건가, 허용하지 않을 건가.
이런 디시전이 바뀔 때마다 뒤에 무지막지하게 큰 파급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 결정에 따라서 파급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부터 리소스를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고 아까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다는 것만큼 때로는 그 기술 부채를 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너무 양반처럼 혹은 자존심을 세워서 나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갈 거야 라는 아집을 부리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이게 끝날 수 있는 일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회사는 망이 있겠죠. 대신에 이제 감당 가능한 부채만 져야 될지 감당 가능하지 않은 부채는 이제 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찮다고 그냥 타이틀 중복 허용할게요. 그건 하지 않을게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것과 말이죠. 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도입 과정은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기 스타트업에서 고통스러웠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시간이 촉박하고 이해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대신에 그러고 처음에 도입하게 되면 이거는 익스피리언스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는 순간적인 업무 효율의 하락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사람은 그 업무 하락 효율을 동반할 때 그게 견딜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어떤 게 좋아졌나요? 라고 할 때 그 효과는 뒤에 오고 대부분의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직접 하는 거는 솔리드웍스로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리비전 생성이나 뭐 기타 등등 이제 관리를 하는 그 매니지먼트에서 이점이 오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굉장히 적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만 하는 사람이면 실무만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냥 설계를 그려내기만 하는 사람이면은 평가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설계를 조금밖에 못하게 되는데 이득을 따는 데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입에 대한 KPI나 OKR이나 분위기 같은 게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분위기 조성은 앞에 있는 OKR이나 KPI에 있어요. 그냥 가서 제가 3D 익스피리언스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진짜 매니지먼트에서 엄청나게 좋고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당장 내 성과가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동반이 돼야 되고 그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낙오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초기 단계에서 그 업무가 세분하게 분할되지 못해서 낙오자가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은 다른 분의 매니지먼트 리소스가 폭풍처럼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을 잘 못하시는 분의 커버를 위해서 일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의 매니지먼트 리소스가 깎여 나가요. 그래서 회사에서 손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시키고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이제 GPT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스피리언스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 3D 설계 쪽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스타트업들은 멀티롤 기반으로 역할이 많이 할당돼요. 현재 저는 아까 테크리드라고 소개는 돼 있지만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고 테크리드도 겸임하고 있고 그리고 PLM 어드민이기도 하고요. 공식 직함은 좀 특이하게도 로켓 부스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재작년까지는 보통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가 했어요. 대표의 일은 보통 그 VC들 오기 전에 유리 세정제로 제품을 깨끗하게 닦아놓는 거였고요. 그 시간이 되게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통 뒤에 달콤한 결과들이 몰려와요.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빠진 것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굉장히 잘 정의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유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까 라이프 사이클 이제 인워크, 프로즌, 릴리즈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런 모든 개념들, 타이틀과 시리얼 넘버는 어떻게, 엔지니어링 아이템 넘버는 어떻게 다른지 등등의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 때 어떤 템플릿을 가져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다른 회사 출신 분들을 영입하게 되면 초기 스타트업 경험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컨텍스트에 맞는 이제 상황을 그 템플릿을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잘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잘 할 수도 있고요.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신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도 좋고요. 그다음 봄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 간 협업이 되게 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공장분들이 도번 뭐예요? 혹은 뭐 어떻게 조립되는 거예요? 어떤 파트라예요? 라는 전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특허 만드시는 분은 그 3D 서치를 이용해서 항상 최신의 개발품을 이제 전면에 배치하는 그 대시보드를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팀한테 현재 가장 최신의 거 뭔가요? 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쉐어드 대시보드를 꾸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 사용자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그 앱을 솔리드웍스 앱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공지를 날리는 업무를 하시는 분을 뽑았으면 그분에게 그 즉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뭔지부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누르시고요. 이거 들어가셔서 공지 때리세요. 라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쉐어드 대시보드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거 누르시고요. 저거 하시면 되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 꺽쇠를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3D 스토리를 통해서 스케일러블하게 연착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저희가 쉐어드 대시보드 없이 모두가 어드민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익스피리언스를 잘 사용하기까지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쉐어드 대시보드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위키가 있는데 여기 온보딩 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지난주에 입사하신 분은 저희의 전체 플랫폼 설명까지 합쳐서 하루 반 만에 바로 솔리덕스 협업에 뛰어드셨습니다. 락인 락아웃을 하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웰컴 페이지에 저희의 폴리시를 다루는 위키들이 있고 이것도 이제 리비전 관리를 통해서 다 같이 업무 규약을 확인하고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컴페어 기능인데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전선이 뭐 오른쪽으로 나올지 앞으로 나올지 아니면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단지 부피가 겹치는 거 말고도 이렇게 본 트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뭐가 바뀌었는지 리비전 코멘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 불러서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말할 것도 까먹게 되거든요.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뷰 프로세스에서 구멍이 뚫리지 않고 굉장히 이터레이션 수를 줄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익스피리언스를 저희가 사실은 처음 도입할 때 저 빼고 다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봤거든요. 좋다고 하고 진짜로 좋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써보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엠봄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은 NEI가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지금 거의 유일한 사용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 가끔씩 이제 버그도 있었긴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물어볼 곳이 필요했던 거죠. 물어볼 곳이 필요했고 이제 위버맨시 리셀러에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정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인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메일도 받아주시고 문자도 받아주시고 카톡도 해주시고 뭐 24시간 다 받아주셨고요. 전화도 받아주시고 리모트 서비스도 해주시고 직접 와서 만들어주시기도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러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솔리드웍스에서 어떤 뭐 궁금점이나 질문이 있어서 이거 안 되는데요라고 혹은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그 PC에서만 일어나는 문제 같은데요. 혹은 뭐 세팅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3D 익스피리언스 테넌트라고 하는 저희 NEI의 공간 설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드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이게 어떤 환경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그 어린이 어드민은 제가 세팅한 게 무슨 환경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올 리가 없죠. 그래서 문제는 그 테넌트 환경을 매칭하고 그쪽에서도 이슈를 재생산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단계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테넌트에서 발생하면 if에 루프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위버메시 테넌트에서 해보고 뭐 다소에다가도 물어보고 다소 본사로도 가고요. 이런 단계가 있었는데 네, 그걸 최적화했습니다. 많은 단계들이 사라지고 3D 익스피리언스는 롤 베이스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다중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액세스 보안을 준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테넌트에는 그 NDA 계약이 체결된 이제 유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이제 질문 있는 곳에 북마크에 이제 올리고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다소 시스템과 리셀러들이 공유해 갖고 이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계들을 없앴고
질문을 한 번 하면 6개월 있다가 답변 올 수 있는 거를 이거를 하루 내 혹은 10분 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쓰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경훈 대표님께서 좀 힘써서 유지 보약이라든가 이런 걸 힘써 주셨고요. 저희가 좀 건방지게도 다소 시스템 상대로 저희의 이제 NDA 조약을 밀어내면서 이제 법적인 검토도 많이 받아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쉐어드 대시보드 오른쪽에는 if 루프가 있어요. 항상 여기다가 항상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 if 루프가 저희 테넌트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소 본사 사람들도 저희 테넌트 속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if 루프의 답변을 잘 달게 해주시는 그런 매니저분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이 정도가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포지션의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15개 이상의 포지션이 열려 있고 그 다른 곳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듣고 나서 가슴이 설레시는 분이 지원해 주셔도 좋지만 듣고 나니까 아 쟤네 진짜 고생길 훤하다. 내가 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훨씬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NEI 로켓 부스터 이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